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물리학 우리 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은 다 비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진공도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요동치는 그러한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진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없는 어떤 물질도 없는 빈 공간을 우리가 진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빈 공간도 그 속에서 끊임없이 물질이 생성 소멸돼서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은 이제 양자 물리학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은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위치와 그 물체의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건데, 예컨대 어떤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은 그 물체의 운동량이라는 거는 그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동시에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측정의 오차 때문이 아니라 원리상 그렇다는 게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그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이론은 1900년대 초에 개발되기 시작해가지고 1930년대에 이제 거의 이제 정립이 된 학문인데, 현재는 우리가 그 이론을 완전히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자역학 이론을 이제 믿는 건데, 그 양자역학 이론에 의하면은 그런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어떤 물체의 그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한꺼번에 측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시에 측정하면은 반드시 부정학 동화가 개입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위치와 운동량인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개발해가지고 시간하고 공간이 합쳐져서 4차원 시공간이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공간은 이제 시간하고 이제 합쳐지고, 그 운동량은 에너지하고 이제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짝을 이루어서 시공간이 되고, 운동량과 에너지가 짝을 이루어서 4차원 운동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불확정성 원리가, 시간의 경우에는 시간이 아주 짧은 동안에는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운동량이 아니라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시간이 큰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작아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사건을 측정을 하면은 그 사건에 관계되는 에너지는, 그 불확정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 어떤 사건을 측정을 하면은 그 사건에 관련되는 에너지는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공도 아주 짧은 시간에 보면은 그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커져가지고 그 진공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엄청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생기기 위해서는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에 의해서 에너지가 크면은 이제 더 많은 질량이 생성될 수 있고, 에너지가 적으면 조그만 질량밖에 생성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질량을 가지려면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진공의 에너지가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커졌다,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어떤 특정한 질량을 가진 물질이 순간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이제, 그래서 진공에서 어떤 물질이 생길 때는 항상 그 여러 가지 그 양자 적인 수들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생기면은 반드시 반물질이 같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자가 생겼다 그러면은 양전자가 생기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포톤은 자기 자신이 반입자이기 때문에 포톤이 이제 뭐 두 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물질이 생겼을 때는 이제 에너지가 크고 짧은 시간 동안에 물질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에너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계속 무한정 유지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잠시 물질들이 생성됐다가 다시 없어지고 또 생성됐다가 없어지고 이런 게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게 과연 이론적인 현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연에 보면은 그렇게 물질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생성 소멸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물질이 생성 소멸 그래서 아주 진공도 서로 요동을 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진공 요동 vacuum fluctu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그냥 하는 얘기인가? 양자역학 이론에서 나와서 그냥 하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그런 이제 현상을 가지고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거를 네덜란드의 캐시미르라는 물리학자가 예측을 했습니다. 어떤 예측을 했냐면은 두 얇은 판때기를 가까이 붙여놓으면은 그 얇은 판때기들이 서로 끌어당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아까 같이 얘기한 진공 요동에 의해서 물질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 얇은 판때기 안에 있는 생성되는 물질들은 양자역학적인 파동 방정식이 아주 특별하게 이제 제약된 파동 방정식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파동 상태만. 그렇게 되면은 그 밖에는 이제 그런 제약이 있는데 안에는 제약이 있으니까 그 파동의 상태가 곧 생성되는 입자하고 이제 입자의 종류하고 이제 관련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종류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안에서 양자역학적인 진공 요동에서 생성되는 입자의 수들은 밖에서 생성되는 그 진공 요동에 생성된 입자의 수들보다 작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밖에서는 더 많은 숫자가 생성되고 안에서는 작은 숫자가 생성되니까 마치 밖에서 안으로 미는 것처럼 되니까 두 판때기가 서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진공 요동 효과를 우리가 캐시미어 이펙트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캐시미어가 그러한 효과를 예측한 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캐시미어의 예측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진공이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수시로 끊임없이 물질이 생겼다가 생성 소멸되는 그런 요동치는 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그만 스케일로 가면은 시간이 됐든 공간이 됐든 그거는 불확정성이 커져가지고 입자가 많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고요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끊임없이 아주 거칠게 조그만 스케일로 가면 거칠게 막 요동치는 그러한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럼 우주는 어떻게 생겼냐? 뭐 지금 과학자들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천체 물리나 우주론을 다룬 사람들은 물리학자니까 물리학자를 얘기하겠죠. 물리학자들 생각에는 우주도 그러한 진공 요동에 의해서 처음에 생겨났을 거다. 아주 조금 처음에. 그래서 생겨나가지고 이제 빅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주의 표준 모델은 빅뱅 이제 이론인데, 그래서 빅뱅이 생겨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아무것도 없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영인 상태에서 생겨나려면은 당연히 그거에 수반돼서 에너지가 줄어야 되겠죠. 근데 중력을 보면은 말이죠. 중력을 보면은 어떤 물질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유인력에 의해서 주변의 그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끌어당기니까 마이너스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먼 무한대에서 보면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체 에너지하고 뭐 질량이한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멀리서 봤을 때까지 퍼져 있는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의 위치 에너지 장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멀리서 보면은 에너지가 이제 제로의 그런 도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중력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하고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생성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는,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부 다 물질입니다. 반물질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물질만 남았느냐. 처음에는 물질하고 반물질이 생겨야 됐는데, 그래서 또 이거는 이제 또 물리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대칭성이 있었는데 대칭성이 깨져가지고 물질은 남고 반물질은 다 이렇게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장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진공이란 무엇인가? 진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어있는 조용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내부로 세부적으로 내려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걸 지켜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요동치는 그러한 세상이다. 물질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래서 마치 그 요동치는 세상이 바로 진공이다 이런 얘기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즉시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즉시색이란 말은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곧 색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계 또는 현상계를 의미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은 물질계가 될 수도 있고, 즉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즉시색이라는 말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공즉시색 앞에는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있죠. 불교의 반야 신경에 보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색즉시공이라는 말은 그 물질계 또는 현상계도 다시 보면은 곧 공이다.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는 공한 그런 대상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색즉시공이란 말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물질이 있어요. 뭐 몸, 뭐 손, 머리, 그 다음에 이런 종이, 새, 뭐 목재 다 물질이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자면은 주전자를 보면은 주전자는 금속으로 이렇게 딱 밀폐가 돼 있죠. 적어도 물을 담는 쪽은. 자,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물샐 틈이 없죠. 주전자를 보면. 그런데 그 주전자들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제 금속 분자들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금속 원자들의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금속 이제 분자가 될 텐데, 그 금속 원자들을 보면은 다시 각각의 원자들은 원자핵과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원자의 크기가 보통 이제 사이즈가 티피컬하게 우리가 옹스트롬 사이즈다는데, 옹스트롬이라는 거는 10의 8승 미터분의 1, 10의 8승분의 1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 미터, 10의 마이너스 10승 센티미터인데, 미안합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그러니까 100억 분의 1미터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죠. 그래서 100억 분의 1미터인데, 그게 이제 원자의 티피컬한 사이즈고. 근데 원자핵,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핵은 약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5승이면은 약 1000조분의 1미터. 그러니까 원자의 사이즈는 100억 분의 1미터. 원자핵의 사이즈는 1000조분의 1미터. 다시 말하면은 원자의 거의 모든 질량을 무게에 해당하는 질량을 갖고 있는 원자핵은 보통 원자 사이즈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10만 분의 1. 그러니까 10만 분의 1이라는 거는 대충 원자의 사이즈를 1m로 봤을 때 10만 분의 1m가 될 테니까 약 1000분의 1 밀리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자가 1m라면은 그렇죠. 원자가
원자가 1m라면 원자 핵은 10만 분의 1m니까 10만 분의 1m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분의 1 밀리미터면은 되게 100분의 1mm인가? 1mm가 1000분의 1m죠? 1mm가 1000분의 1m. 자꾸 이렇게 혼동되는데 1mm가 1000분의 1m이기 때문에 10만 분의 1m는 약 100분의 1m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01mm. 이건 우리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고 거의 그러니까 약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일 정도. 다시 말하면은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은 그러니까 원자의 거의 모든 질량을 갖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원자 사이즈의 약 10만 분의 1. 그러니까 원자를 1m라는 구로 생각하면은 약 100분의 1mm 보이지도 않죠 눈에. 그것만 지금 원자 핵이라는 질량들로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원자 공간은 다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근데 전자가 밖에서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빈 공간이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원자 핵의 수천 분의 1도 안 됩니다. 보통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약 한 2000분의 1 조금 안 되고 조금 더 되고 그런데 보통 이제 원자 핵이 수소 원자보다 몇 배 되기 때문에 수천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전자의 질량은.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몇십 개 있다고 그래봐야 원자 핵의 질량에 비하면 거의 무시할 만하고 우리가 물리학에서 전자의 크기는 거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란 얘기는 점유하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자를 보면은 속이 텅 비어 있다. 왜냐하면 10만 분의 1 공간 체적으로 따지면은 10만 분의 1이니까 체적이 되면 이게 3승을 3번은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역시 약 1000조분의 1 체적 원자 전체 체적의 1000조분의 1만큼의 공간을 원자 핵이 차지하고 있고 그 공간에만 물질이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원자도 거의 다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어. 그러니까 물새 틈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원자 내부는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데 그러면 원자들은 어떻게 서로 간에 이렇게 딱딱하게 붙어 있느냐? 원자들은 서로 그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원자 핵과 원자 전자들이 서로 결합이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마치 단단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 원자 핵하고 전자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서로 전기적으로 인력을 그러니까 달라붙어야 되는데 다시 양자역학의 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은 운동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커져가지고 전자가 다시 먼 위치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불확정성 원리에서. 그래서 원자의 사이즈가 이제 1옹스톰, 다시 말하면은 100억 분의 1m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분자죠. 그래서 분자 레벨에서 보면은 원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액체나 고체나 어쨌든 간에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원자 그 자체를 보면은 원자 속은 텅 비어 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원자 핵은 꽉 차 있다고 그랬죠. 근데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양성자, 중성자라고 부르는 핵자들입니다. 핵을 이루고 있는 요소다. 그래서 핵자라고 부르는데 뉴클레이드죠. 근데 그 핵자들, 그러니까 양성자나 중성자, 프로톤, 뉴트론 이런 것들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이제 현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쿼크라는 기본 입자들이 세 개가 모여서 핵자를 이루고 있다. 양성자나 중성자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핵자들이 이루고 있는 쿼크도 전자나 마찬가지로 점 입자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쿼크는 차지하는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죠. 점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자, 양성자나 중성자는 크기가 아까 말한 대로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그러니까 1000조분의 1m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구성 입자인 쿼크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핵자들, 양성자나 중성자 안 역시 텅 비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핵자가 그렇게 단단하게 서로 핵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핵은 잘 안 부서집니다. 자, 핵이 얼마나 단단한데 그 핵자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느냐? 그 단단하게 붙어 있는 힘은 이제 우리가 강작용이다 그래가지고 스트롱 인터랙션에 의해서 핵자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러면은 단단하게 서로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서로 압축이 돼야 될 텐데 왜 어떻게 그 핵자들 그러니까 프로톤이나 뉴트론, 양성자나 중성자가 10-15승 미터, 천조분의 1미터 정도의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럼 역시 양자역학적인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이 위치가 이렇게 조그만 위치에 이렇게 농축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져가지고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이퀴리브리움 그러니까 평형 상태를 이루는 그 크기가 바로 핵자의 크기가 되는 거죠. 약 10-15승 미터, 천조분의 1미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질을 파고 들어가면은 자, 뭐 분자까지는 원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딱 차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원자 속을 들여다보면은 원자는 거의 빈 공간이고 아주 조그만 그 크기로 따지면 10만 분의 1 사이즈의 10만 분의 1 정도만 원자핵으로 차 있는데 그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들을 보면은 다시 쿼크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쿼크들로 그 쿼크들로 구성된 그 핵자들 안에는 역시 텅 비어 있다. 다만 그 쿼크 안에는 아까 원자에서는 원자핵과 전자를 끌어당기는 게 이제 전자기적인 힘, 전기자기를 우리가 합쳐서 전자기라고 부르는데 전자기적인 힘이 끌어당기고 있었는데 이 핵자의 경우에는 같은 이제 양성자들끼리는 서로 반발하는데 그런 반발력을 다 이렇게 이겨내고 핵자들을 서로 이렇게 결합시키는 힘이 강력, 그러니까 스트롱 인터랙션인데 그 강력에 의한 힘에 의해서 서로 결합이 돼 있다. 그러니까 강력이 그 핵자 안에는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물질 내부를 보면은 어떤 그 상호작용하는 힘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 뭐 동양적으로 표현하면 기인데, 기운, 기인데 그 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핵자,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핵자, 쿼크들에 모여서 되는 핵자들은 강한 기운, 강력의 기운으로 서로 뭉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자들이 모여서 된 원자핵하고 그 밖에 돌아다니는 전자들, 그것들은 전자기적인 힘, 전자기력으로 서로 뭉쳐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자 사이즈에서는 핵자의 크기 조그만 레벨에서는 강한 힘이 이제 모든 것을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 크기, 원자 레벨 정도로 올라오면은 전자기적인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겠어요. 사실은 세상은 이러한 기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force인데 그 기라는 거 스타워즈에 보면은 May the force be with you. 기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래서 이제 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기는 대자연의 기를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물리에서 얘기할 때는 기라는 거는 실질적인 힘. 그래서 물질을 서로 결합시키는 힘, 또 작용시키는 힘.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 그러니까 원자 핵 이하로 가면은 강한 힘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원자 핵보다 더 큰 이제 원자 사이즈로 오면은 전자기적인 힘이 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강한 힘, 전자기적인 힘, 그 다음에 약한 힘, 중력. 우리가 중력은 잘 알고 있죠. 전자기적인 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힘과 약한 힘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강한 힘과 약한 힘은 힘이 작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원자 핵의 사이즈 약 1000조분의 1m를 벗어나면은 그 힘이 더 이상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수소 분자가 있다. 그러면 수소 원자 핵이 두 개가 이제 각각의 원자 안에 있겠죠. 근데 그 수소 원자 핵이라는 게 이제 양성자인데 양성자 두 개는 강한 핵력에서 서로 잡아당길 것 같지만 거리가 멀어서 벌써 수소 원자들 사이의 거리는 수소 분자에서는 옹스트롱 100억 분의 1m니까 강한 핵력이 작용하는
천조분의 1m 거리를 훨씬 벗어나기 때문에 강한 핵력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자 레벨에서는 그냥 강한 핵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전자기적인 힘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그 이제 강한 힘, 강력이 있고 전자기적인 힘이 있고 양력이 있고 중력이 있는데 그 힘의 세기를 보면 강력이 가장 강하고 그 강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핵자들이 모여서 원자 핵을 이룰 때 그 양성자 간에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서로 반발하는데 그걸 이겨내려면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한 힘이 그런 전자기적인 반발력을 이겨내기 때문에 강한 힘은 전자기적인 힘보다 거의 뭐 100배 이상 더 셉니다. 그래서 제일 센 게 강력,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적인 힘, 그 다음에 양력은 약하기 때문에 양력이라고 그럽니다. 양력은 강력의 약 뭐, 10,000분의 1, 뭐 이런 100만분의 1 이런 오도로 약합니다. 하여튼 10,000배 이상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인데 중력은 너무 약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 곱하기 경 곱하기 경 곱하기 경 뭐 이렇게 많이 그것분의 1 정도로 약합니다.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거는 강력, 전자기적인 양력에 비하면은 거의 무시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힘, 강력, 전자기적인 힘, 양력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는 그냥 중력의 존재는 그냥 무시하죠. 그래서 그런 게 존재하지 않을 때 이제 중력이 나타나는데 그런 게 어떤 경우냐? 강력하고 양력이 힘에 미치는 범위는 원자 핵의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조분의 1m. 그러니까 원자 사이즈로 가면 이제 전자기적인 힘하고 중력만 남는데 원자 사이즈에서는 중력이 전자기적인 힘에 비해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하면은. 그래서 원자 사이즈에서는 이제 전자기적인 힘이 작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자 핵 내부에서는 강력, 양력이 전자기적도 작용하지만은 강력이 워낙 세니까 강력, 양력, 전자기적이 작용하지만 강력이 이제 가장 세게 나타나고 원자 레벨에서는 강력, 양력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자기적인 힘이 세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원자 레벨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물질은 중성이죠. 그러니까 전자기적인 힘이 작용을 하지 않죠. 전기가 없으니까 중성이니까. 그래서 원자 레벨보다 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시적인 이 크기로 나오면은 중력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중력만 작용하는 거죠. 물질이 떨어지고 별들이 서로 맞물고 돌아가고 은하계가 서로 돌아가고 이게 다 중력이죠. 그래서 중력은 천체 현상을 기술하는 힘이 바로 중력이다. 만유인력이죠. 근데 그거에 이제 만유인력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대치가 됐죠. 그래서 현재의 정확한 중력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이 물질을 들여다보면은 원자까지는 분자 레벨에서는 꽉 차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원자 레벨로 가면은 속이 좀 비어 있다가 원자 핵으로 가서 그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핵자들, 양성자, 중성자들 보면 다시 그 속이 텅 비어 있고 강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 레벨로 보면은 원자도 거의 텅 비어 있지만은 그 안에는 전자기적인 힘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밖으로 오면 뭐가 차 있어요? 중력이라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핵력인 강력하고 양력은 이 작용 범위가 무지하게 짧지만은 전자기적인 힘과 중력은 작용 범위가 무한됩니다. 무한되기 때문에 이 온 우주에는 중력하고 전자기적인 힘이 멀리까지 뻗치게 되어 있는데 전자기적인 힘은 보통 이제 중성이기 때문에 거의 안 나타나고 중력만이 먼 우주까지 뻗쳐 있죠. 그래서 우주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그 현상이 지배를 받게 되죠. 무슨 아주 국소적으로는 전자기적인 힘이나 강력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은 큰 스케일로 보면은 다 중력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도 어떻게 습니까? 속을 들여다보면은 빈 것이다. 그냥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이거는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바로 색즉시 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물질계도 속을 들여다보면은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기운만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자역학을 이제 상대성이 일어나고 특수 상대성이 일어나고 결합시킨 양자 장론이라면은 물질이 생성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그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은 그의 에너지에 해당한 만큼 또 물질이 생성될 수가 있고 그 물질이 소멸되면은 그 물질에 해당하는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걸 이제 이용한 게 소위 말하는 원자폭탄, 수소폭탄이죠.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경우는 핵 반응에 의해 가지고 원자폭탄의 경우는 이제 분열에 의해서 물질이 일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없어지는 물질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고 수소폭탄의 경우는 이제 핵들이 서로 융합을 하죠. 수소 핵들이 융합을 해가지고 헬륨 원자 핵으로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융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물질이 일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없어지는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근데 이제 수소폭탄의 경우에 결합력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 방출된 에너지가 원자폭탄보다 더 많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약하면은 진공이 아니다.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항상 요동치고 물질이 생성 소멸된다. 입자들이 양자역학적인 진공 요동에 의해서 그렇다. 우리 우주도 크게 보면은 그런 진공 요동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단단하게 보이는 이런 물질들도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원자로 들어가면은 원자가 거의 텅 비어 있고 그보다 더 밑에 원자 핵 사이즈로 들어가서 핵자, 양성자, 중성자를 들여다보면 그건 역시 속이 비어 있고 쿼크라는 정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정입자들을 이루고 이렇게 결합시키는 힘이 바로 강력이다. 강한 기운이 이렇게 결합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강한 기운, 원자의 사이즈에서는 전자기적인 기운, 더 나오면은 이제 중력이라는 기운이 이 우주를 이렇게 다 채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불경,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런 식의 의미가 너무나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뭐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